라플라스 트랜스폼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라플라스 트랜스폼의 미분과 적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공부를 하면서 시간 공간에서의 미분과 적분이 라플라스 공간 트랜스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는 이미 공부를 했고,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미분 방정식을 푸는 예도 몇 가지 다루어 봤습니다. 다시 정리를 해보면은 시간 공간에서의 미분은 라플라스 도메인에서 라플라스 트랜스폼의 s를 곱하고 그 다음에 그 이니셜 컨디션, 이니셜 밸류를 마이너스 한 것이 꽉 같다. 이것이 이제 시간 공간의 미분이었고, 시간 공간에서 함수를 적분을 하게 되면은 그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s로 나누어 준 것과 같다. 이걸 다 이제 증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꾸로 라플라스 공간에서 이제 미분을 합니다.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있고,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이제 s에 대해서 미분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이거는 쉽습니다. s 이 exponential 마이너스 st 이것만 이제 미분을 하면 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미분을 하게 되면은 s에 대해서 미분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t가 이제 개수로 나옵니다. 그래서 f 트랜스폼의 s에 대한 미분은 즉 마이너스 t ft에 대한 라플라스 트랜스폼과 같다. 이런 이제 형식이 이제 얻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결론을 얻습니다. 라플라스 트랜스폼의 1차 미분은 마이너스 t를 ft에 곱한 것의 라플라스 트랜스폼과 같다. 물론 역함수도 같은 관계가 이제 성립이 됩니다. 이거를 이제 계속해서 반복을 하게 되면은 n차 미분에 대한 라플라스 트랜스폼의 n차 미분에 대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라플라스 트랜스폼의 n차 미분은 마이너스 t를 n승 해서 ft에 곱한 것에 대한 라플라스 트랜스폼과 같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쉽게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라플라스 공간에서의 미분은 마이너스 t를 계속 곱하는 것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시간 공간의 미분은 라플라스 공간에서 s를 곱해주는 거, 이 좀 비슷한 점이 있죠. 라플라스 공간의 미분은 시간 공간에서 마이너스 t를 곱해준다. 그리고 시간 공간의 미분은 라플라스 공간에서 s를 곱해주고 거기다가 물론 이제 이니셜 밸류를 빼줘야 됩니다. 자, 이제 모멘트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 모멘트라는 것이 어떻게 정의가 되느냐 하면은 제로에서 무한대까지 정의된 이제 ft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 함수에 t의 n승을 곱해가지고 제로에서 무한대까지 적분하는 것을 우리가 이 ft라는 함수의 nth 모멘트, n차 모멘트라고 정의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라플라스 트랜스폼과 이 모멘트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미 tn승 ft라는 것이 이제 적분항에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아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아주 포멀한 방법인데요. exponential 마이너스 st를 우리가 파워 시리즈로 전개를 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st에 대한 이제 1승, 2승, 3승 해서 쫙 나가죠. 그리고 밑에 이제 n 팩토리얼이 붙어 나갑니다. exponential의 파워 시리즈는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우리가 여러 번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라플라스 트랜스폼에다가 이 시리즈를 그대로 넣어서 텀 바이 텀으로 우리가 적분을 합니다. 텀 바이 텀으로 적분을 하게 되면은 이것을 이제 텀 바이 텀으로 적분을 하게 되면 summation n equal 0에서 나오고 마이너스 1의 n승, 마이너스 1이 계속 곱해지기 때문에 0승은 1입니다. 그 다음에 s의 n승, 그 다음에 n 팩토리얼로 나누고 그 다음에 tn ft dt 이렇게 이제 얻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라플라스 트랜스폼이라는 것이 뭐냐면 이것이 이제 mn이기 때문에 이 모멘트의 이제 시리즈로 이제 쭉 얻어질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이렇다. 여기서 이 mn을 우리가 구하기 위해서는 이 fs를 n번을 미분을 하고
그 다음에 s를 s 값을 0으로 주게 되면은 바로 이제 얻어지게 됩니다. 마이너스 1의 n승 mn. 이거는 여기서도 바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s를 0으로 보내고 x를 0으로 보내버리면은 마이너스 1n승 tn승 ft dt가 바로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 모멘트와 라플라스 트랜스폼의 미분 사이에는 이제 이런 관계가 이제 성립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것을 가지고 이 모멘트를 우리가 이제 흔히 사용하는 것이 그 통계에서 사용을 합니다. FT를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범위가 0에서 무한대다. 그러면은 이 평균은 어떻게 구하느냐 하면은 TFT로 이제 구할 수가 있습니다. FT를 없이 해서 FT를 0에서 무한대까지 적분을 하게 되면은 이거는 확률 밀도 함수인 경우에는 이것이 1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해서 다 이제 확률을 더해버리면 이제 1이 되는 거죠. 그 다음 거기에다가 이제 T를 곱해가지고 적분을 하게 되면 이것이 바로 평균입니다. 이 평균은 뭐와 관계가 있느냐 하면은 이 FT라는 이 것에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구하고 그놈을 S로 미분을 한 다음에 그 S의 값을 이제 0으로 두게 되고 마이너스를 취하게 되면 바로 이제 얻어진다. 그건 이제 말로 하니까 이제 복잡한데 수식은 간단하죠. 우리가 이미 봤으니까 여기에 어디 갔노? 여기에 봤으니까. 자, 그래서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알게 되면은 그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가지고 우리가 평균을 쉽게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통계에서 또 중요한 그 파라미터가 이제 베리언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표준 편차를 구하는 건데 이거는 뭐냐면은 그 값에다가 평균을 빼고 그걸 제곱을 한 다음에 확률 밀도 함수를 곱해가지고 제로에서 무한대까지 적분하는 겁니다. 그럼 이러면 이제 베리언스가 얻어지는 건데 이거는 이제 하게 되면은 2차 미분에서 2차 모멘트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주는 거랑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여기 가는 거는 여러분이 한번 유도를 해보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건 즉 뭐냐면은 M2 세컨드 모멘트에서 M1 첫 번째 모멘트의 제곱을 빼주는 거다. 즉 이거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알면은 바로 이렇게 해서 세컨드 모멘트는 라플라스 트랜스폼의 2차 미분이고 그 다음에 1차 미분의 제곱을 이제 빼주는 거다. 이렇게 해서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가지고 확률에서 평균과 표준 베리언스를 갖다가 쉽게 이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 이론은 라플라스가 처음으로 이 트랜스폼을 제시하면서 적용했던 수학 분야입니다. 그 뒤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라플라스 트랜스폼의 그 진가를 알고 미분 방정식도 컨트롤 여러 군데 이제 이 응용을 확정한 것이죠. 자, 이제 우리가 지금 공부한 것을 가지고 몇 가지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구하기 힘들었던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구해 보겠습니다. 6장 2절에 우리가 이제 복습을 해보면은 t와 sin 오메가 t에 대한 이 곱에 대한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이제 구해보자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6장 2절에서는 우리가 타임 도메인에서의 미분에 대한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우리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걸 이제 미분을 해봤습니다. 미분을 해보니까 0에서 f-0는 0가 되고 sin 오메가 t 코사인 오메가 t 또 한 번 더 미분하니까 2 오메가 코사인 오메가 t가 되고 오메가 제곱 t 사인 오메가 t 그러니까 두 번 미분을 하게 되니까 t 사인 오메가 t가 이제 살아남는 거죠. 그래서 두 번 미분한 것을 우리가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합니다.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하니까 s제곱 이거는 이제 이 이니셜 밸류들이 다 0이니까 이건 바로 s제곱 원 함수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되고 이거는 그대로 이놈을 갖다가 우리가 트랜스폼을 하게 되면은 2 오메가 코사인 오메가 t의 라플라스 트랜스폼 오메가 제곱 f에 대한 라플라스 트랜스폼 이렇게 해서 이건 이제 LF 그러니까 f에 대한 라플라스 트랜스폼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은 이제 이 식이 이제 얻어졌습니다. 그럼 같은 것을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미분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복습입니다.
사인 오메가 t의 라플라스 트랜스폼 이렇게 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것에 대해서는 몇 번 유도를 해봐서 숙지를 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얘를 갖다가 미분을 해버립니다. 미분을 하면은 미분을 하고 마이너스를 취하면 t 사인 오메가 t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된다는 걸 우리가 지금 방금 공부를 했죠. 그래서 이걸 이제 미분을 하고 마이너스를 취하면 이제 이게 이제 나옵니다. 그럼 바로 이제 이렇게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공부한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더 쉽게, 더 빠르게 t 사인 오메가 t에 대한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이제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 코사인 오메가 t도 여러분이 t 코사인 오메가 t에 대한 라플라스 트랜스폼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우리가 코사인 오메가 t에 대한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미분함으로써 우리가 쉽게 이제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여러분이 한번 복습하면서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라플라스 트랜스폼의 인티그레이션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라플라스 도메인에서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적분을 하게 되면은 타임 도메인에서 이제 어떤 함수의 변화가 일어나느냐 이걸 이제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f 시그마 이건 뭐 시그마를 s로 적은 거 지금까지 s로 적죠. 익스포넨셜 시그마니까 이제 이것이 라플라스 트랜스폼입니다. 우리가 s를 따로 쓰기 위해서 여기에서 이제 s를 이제 다른 변수로 이제 바꿔 놓은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적분이 지금 말하는 적분은 뭐냐 하면은 s에서 무한대까지 적분입니다. 0에서 s까지 적분이 아니고 타임 도메인의 적분은 0에서 t까지의 적분이었습니다. t에서 무한대까지 적분이 아니고 적분 구간이. 그런데 라플라스 도메인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의 적분인 경우에는 우리가 s에서 무한대까지의 적분, 라플라스 도메인에서의 적분은 s에서 무한대까지 적분만 우리가 생각합니다. 좀 이따 보이겠지만은 0에서 s까지의 적분을 라플라스 트랜스폼에서 하면은 별 쓸모없는 그 관계식이 나와서 별 효용이 없습니다. 이것만 이제 쓸모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인티그레이션 오브 트랜스폼즈에서는 적분 구간이 s에서 무한대까지 적분이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놓고 이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안에 집어넣어서 이제 적분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적분이 값이 이제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적분의 값이 있는 경우에는 이중 적분에는 적분의 순서를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t를 먼저 적분하는 것이 아니고 시그마에 대해서 먼저 적분을 하고 나중에 이제 t에 대해서 적분을 해도 상관이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적분 구간을 이제 순서를 바꿔버립니다. 그래 바꾸면 ft는 밖으로 빠져나오게 되고 시그마에 대해서 이제 먼저 적분을 하니까 s에서 무한대까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시그마 t d 시그마 하게 되면은 이 적분은 쉽죠. 이 적분은 쉬워서 여기서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t분의 1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st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 적분의 결과로 시그마에 대한 적분의 결과로 이것이 나오게 되고 이것은 이제 보면은 t분의 ft에 대한 라플라스 트랜스폼과 같다.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어떤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라플라스 공간에서 s에서 무한대까지 적분을 했다. 그러면은 그것은 타임 공간에서 이 함수를 t로 나누는 것과 같다. 이제 그런 이제 결론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만일 라플라스 공간에서 0에서부터 s까지 적분한 거는 그럼 도대체 타임 공간에서 어떤 효과를 나타내는가 한번 보십시다. 자, 0에서 s까지 적분을 했습니다. 그럼 아까와 마찬가지로 0s 해놓고 0 무한대 이제 그대로 적은 겁니다. 요거 fs니까 f 시그마. 자, 그럼 적분 순서 바꿨습니다. ft 빠지고 0에서 s까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시그마 t d 시그마 dt. 이거를 이제 적분을 하게 되면은 이 괄호에 있는 것이 이것이 나옵니다. 마이너스 t 1하고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st 플러스 t분의 1이 나와가지고 라플라스 공간에서 이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0에서 s까지 s가 0에서부터 s까지 적분을 해버리면은 마이너스 t분의 ft에 대한 라플라스 트랜스폼 더하기
t분의 ft의 제로에서 무한대까지 이건 시간 공간에 적분한 것이 이제 플러스가 돼가지고 이 포뮬러는 별로 이제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얽혀버리면은 시간 공간하고 이렇게 얽혀버리면 우리가 이제 별로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공식은 우리가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라플라스 트랜스폼의 인티그레이션이라고 하면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라플라스 공간에서 S에서 무한대까지 적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나이스한 포뮬러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얘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ln log s-a over s-b 이 어떤 함수를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했는데 이것이 결과가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한 결과가 이 로그 함수로 나왔습니다. 자, 이것의 그런 원 함수는 도대체 어떤 함수인가? 이제 이것을 이제 알아보는 겁니다. 그럼 이걸 갖다가 이제 그 전개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두 개의 로그 함수로 이제 정리가 되죠. 이 자체를 놓고 보더라도 이거 인버스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자체로는. 그래서 이걸 이제 미분을 해보니까 바로 s-a분의 1 빼기 s-b분의 1 이건 우리가 라플라스 트랜스폼 쉽게 알 수 있죠. 이것은 exponential at이고 이건 exponential bt가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미분을 한 것의 인버스 트랜스폼을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ln인 경우에는. 자, 그래서 미분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쉽게 구했으니까 그건 이제 우리가 아는 것이 뭐냐 하면은 한번 미분한 것의 트랜스폼은 마이너스 t분의 1이니까 t분의 1을 해서 이것의 트랜스폼은 요 이제 exponential 마이너스 bt가 마이너스가 붙어서 요건 exponential bt 마이너스 exponential at 이렇게 이제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그 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ln 예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런 이제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했더니만 로그 s제곱 분의 s제곱 빼기 a제곱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 전개를 해보니까 2lns가 나오고 이것도 이제 우리가 쉽게 미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미분을 하면은 그 미분한 것에 대한 인버스는 또 쉽게 구할 수가 있죠. 이건 이제 미분하니까 s제곱 마이너스 a제곱분의 2s가 되고 그 다음 빼기 s분의 2가 돼가지고 이거는 지금 뭐가 되느냐 하면은 2는 앞으로 빠지고 2를 빼버리면은 코사인 하이파블릭 at 빼기 1입니다. 이게 s제곱 마이너스 a제곱분의 s 빼기 s분의 1은 코사인 하이파블릭 at 마이너스 1 이것이 이제 결국은 뭐가 같아야 되느냐 하면은 마이너스 t ft와 같아야 되니까 이제 ft는 t분의 2 1 마이너스 코사인 at 이렇게 이제 쉽게 그 우리가 이런 아주 어렵게 보이는 라플라스 트랜스폼의 인버스를 우리가 쉽게 이제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이건 좀 더 어렵죠. 그렇지만 여러분이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아크탄젠트라고 그러니까 이게 뭐 역함수가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갑자기 이제 이거 어렵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거 쉽습니다. 자, fs가 아크탄젠트 s입니다. 이것이 이제 그 인버스를 구해라. 정말 처음에 딱 보면은 이게 답이 안 보이죠. 우리가 몇 단계를 거치면 이게 쉽게 됩니다. 자, f를 아크탄젠트 s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역함수니까 탄젠트 f는 바로 s입니다. 탄젠트 f는 s다. 그러면 이제 탄젠트 f를 s로 미분을 하는 것이죠. 탄젠트 f를 s로 미분을 한다. 그럼 오른쪽은 1입니다. 그럼 탄젠트 f를 미분하게 되면은 탄젠트 f라는 것은 코사인 f분의 사인 f고 이거 이제 f에 대해서 미분하면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f가 나오게 되고 다시 df ds가 나오는 거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df ds입니다. 그러면은 요 탄젠트 제곱 f는 뭐냐면 이건 바로 s입니다. 그래서 df ds는 f가 아크탄젠트 s일 때 이 아크탄젠트 s를 미분을 하게 되면은 1 플러스 s 제곱분의 1이다. 이제 이런 이제 아주 이쁜 결과가 얻어집니다. 그 요것의 인버스는 쉽습니다. 요것의 인버스는 바로 sin t죠. 그러니까 한번 미분한 것에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한 번 미분한 것의 인버스를 이제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다면 이제 그렇게 구하는 거죠. 미분의 인버스를 구했습니다. 그럼 이건 뭐와 같으냐? 마이너스 t ft와 같다. 그러면 즉 ft는 마이너스 t분의 sin t다. 그러니까 아크탄젠트 s의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마이너스 t분의 sin t다. 이렇게 이제 쉽게 이제 그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교과서의 표 251페이지에 나오는 아크탄젠트 s분의 오메가에 대한 것도 여러분들이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지금 방금 공부한 걸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풀어보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또 복잡한 이퀘이션 하나 공부하겠습니다.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미분 방정식의 그 방법을 적용해서 이제 문제를 풀 때는 그 미분 방정식의 계수가 지금까지는 전부 다 상수 계수였습니다. 그런데 특수한 경우에는 그 변수 계수, 이런 이제 변수 계수 방정식에서는 라플라스 트랜스폼 방법을 사용해서 보다 쉽게 그 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 사람은 이제 프랑스 사람인데 이 발음이 어떤가 봤더니만 라게어입니다. 라게어스 이퀘이션. 그럼 이 방정식은 도대체 어디에서 이런 형태의 방정식이 나오느냐? 수소 원자의 퀀텀 미케닉스, 그러니까 파동 방정식을 푸는 과정에서 생기는 방정식입니다. 그러니까 양자역학에서 그 수소 원자의 파동 방정식을 푸는 풀이 과정에서 이 방정식이 이제 생깁니다. 이 사람은 19세기 수학자입니다. 이거 말고는 어디 다른데 이름 나오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이제 방정식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y 2.2분의 t가 곱해져 있고 y 1.2분에는 이제 계수가 1-t입니다. 변수 계수죠. 그 다음에 ny. 이제 이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양자역학을 풀게 되면 이게 그 양자수에 아마 해당될 겁니다. 수학적으로는 이 아이겐밸류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변수 계수가 되고 표준 폼으로 바꾸게 되면은 이거 이제 y 2.2분 플러스 분모에 t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t 이꼴 0에서 이제 어널리틱이 안 돼서 이 방정식을 포멀하게 풀려면은 우리가 5장에서 공부했던 프로베니우스 방법을 써야 됩니다. 그 굉장히 복잡하죠. 우리가 그걸 써가지고 베셀 펑션 우리가 구하느라고 고생 좀 했죠. 할 때는 우리가 메이플을 써서는 그래도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쉽게 답을 구하는 것을 여러분한테 예제로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그 메이플에 넣고 풀어버리면은 이제 쉽게 그 답이 나옵니다. 우리가 라플라스 트랜스폼으로 이런 경우는 이건 아주 특수한 경우입니다. 어떻게 이제 쉽게 그 답을 구할 수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답을 구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라플라스 트랜스폼의 여러 가지 그 정리들을 우리가 한번 복습하는 기회도 돼서 지금 여기에 이것을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2분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sy 빼기 y 이제 0입니다. 그 다음에 ty 다시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우리가 y 다시에 대한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이러니까 이것을 s로 미분을 하고 마이너스를 취하는 겁니다. ty 다시에 대한 라플라스 트랜스폼 우리 방금 공부했죠.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변수 계수가 아닌 경우에는 미분 방정식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취하게 되면은 전부 다 산술 방정식으로 나옵니다. 미분이 없는 산술 방정식으로 나오는데 이 계수가 이제 t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미분이 나오는 거죠. dy ds 나오고 그 다음에 y0는 상수니까 그냥 사라져 버립니다. 여기서 미분해 버리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2차 미분에 대한 것은 s제곱 y 마이너스 s y0 빼기 y 1차 미분의 이제 초기치.
자, t를 곱하게 되면 역시 이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이제 미분을 하는 게 되는 겁니다. 해보니까 2-2sy 빼기 s제곱 ds dy가 되고 여기는 y0가 나오고 y-0는 사라져 버립니다. 이건 상수니까 사라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y0가 여기 이제 살아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넣고 여기다가 정리를 하게 되면은 여기다 이제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다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은 이 2차 미분 방정식이 라플라스 도메인에서의 1차 미분 방정식으로 이제 나타납니다. 이제 1차 미분 방정식은 2차 미분 방정식보다도 풀이가 굉장히 쉽습니다. 아무리 변수 계수라도 상관없죠. 변수 분리가 바로 되어버립니다. dy over y가 되고 하게 되면은 s분의 이건 이제 부분 분수로 해가지고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s분의 n 플러스 1, s 마이너스 1분의 n 이렇게 해서 이제 ds 이렇게 나오니까 이 1차 라플라스 도메인에서의 1차 미분 방정식은 우리가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lny 절대값은 마이너스 n 플러스 1 lns가 되고 그 다음에 n lns 마이너스 1이 돼서 이것은 뭐가 되느냐 하면은 두 개 합해버리면은 분모의 sn 플러스 1승 분의 s 마이너스 1의 n승 이렇게 이제 얻어지게 되고 양변을 우리가 exponentiation 해버리면은 y는 sn 플러스 1승분의 s 마이너스 1의 n승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제 이놈을 우리가 인버스를 해야 되는 거죠. 인버스를 이제 해봅시다. 이게 이제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뭐로부터 시작을 하느냐 하면은 t의 n승에 대한 라플라스 트랜스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t의 n승 하면은 sn 플러스 1분의 n 팩토리얼입니다. 뭐 그대로 여기 대입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놈을 s 시프트를 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이제 배웠던 이제 정리죠. 라플라스 공간에서 시프트를 하면은 타임 공간에서는 exponential 함수를 곱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이제 쉽게 증명도 되고 우리가 그걸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그걸 적용을 하게 되면은 이제 exponential 마이너스 t n승에다 exponential 마이너스 t를 곱하면은 s 플러스 1의 n 플러스 1승분의 n승과 이제 같은 겁니다. s 대신에 s 플러스 1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exponential t를 곱하는 대신에 시간 공간에서. 자, 그 다음에 이놈을 n번을 미분을 해버립니다. 타임 공간에서 n번을 미분을 하게 되면은 n번을 미분을 하게 되면은 sn승을 곱하고 그 다음에 뭐 초기치 값이 나오는데 초기치 값은 전부 다 이건 0이 됩니다. n승까지. 이게 t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디리버티브에 대한 트랜스폼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던 거, 이 시간 이제 처음에 공부했던 것과 같습니다.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걸 n번을 미분을 하게 되면 n 팩토리얼을 곱하고 n 팩토리얼은 그대로 남아 있고 sn승을 곱하는 거와 이제 같아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거랑 매우 닮아갑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이제 이 라플라스 트랜스폼까지 이제 옮겨가는 거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tn승에 대한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그 다음에 s 공간에서 시프트를 해서 exponential 마이너스 t를 했고 sn승을 이제 집어넣기 위해서는 이 함수를 우리가 n번을 미분을 한 겁니다. 그 다음 미분을 한 다음에 다시 s 시프트를 합니다. 이 s 시프트를 뭐를 하느냐 하면은 s 빼기 1로 이제 다 바꾸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exponential t를 곱하면 이제 되는 겁니다. 결국 여기에서 여기 넘어가는 과정하고 여기서 여기 넘어가는 과정은 꼭 같죠. 하나는 s 플러스 1로 갔다가 그 다음 s 마이너스 1로 다시 이제 돌아옵니다. exponential t를 곱함으로써. 그래서 이제 이것이 바로 이제 역함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것의 인버스는 이 함수의 n 팩토리얼 분의 1을 나누면 되는 거죠. 그래서 y를 얻은 겁니다. n 팩토리얼 분의
exponential t, dtn, dn exponential minus t, dn은 lnt다. 이거는 이제 하게 되면은 nth 오더 폴리노미알이 나오게 됩니다. 그걸 이름하여 라게어 폴리노미알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n이 제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나가죠. 우리가 라게어 폴리노미알 이제 처음 봅니다만은 우리가 5장에서 폴리노미알을 우리가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르장드르 폴리노미알을 공부를 했죠. 이것은 라게어 폴리노미알에 대한 그 로드리게스 포뮬러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5장에서 공부했는 것과 상기하면서 이 미분 방정식은 독립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만 구한 거죠. 라플라스 트랜스폼에서 하나만 폴리노미알 형태로 나오는 것을 하나를 구했습니다. 나머지 하나의 함수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건 여기서 다루지 않겠습니다. 메이플에서 이제 해보면은 금방 나오는데 그건 잠깐 한번 볼까요? 자, 그럼 메이플로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라게어 그 2차 미분 방정식입니다. 이게 이제 선형 정미분 방정식이죠. 그 다음 이놈을 우리가 디솔브, 그냥 디솔브 하라고 했습니다. 하니까 라게어가 아니고 쿤머 m, 쿤머 u 이 두 개의 함수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이제 나타났습니다. 그 안에 이제 인덱스가 마이너스 n이, 여기 n이 마이너스 n으로 바뀌어서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도대체 쿤머 m이 뭐냐? 이건 사실 더 그 뭐냐 하면 부모 함수가 또 있습니다. 이 라게의 이 이퀘이션도 어떤 그 부모 그 미분 방정식의 이 부분 그 집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를 이제 다루게 되는 건데요. 이걸 보면은 이렇게 쿤머 m이 이게 이제 라게어 폴리노미알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1-nt 빼기 4분의 1 n1-n 그리고 36분의 1 나오지만 n1-n, n1-n, 마이너스 n 플러스 2 그러니까 n1-n, 2-n, 3-n 이렇게 쭉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n이 정수일 때 어느 단계에서는 이게 끝나버리죠. 그 다음 계속 이제 항이 0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이 쿤머 m에서는 n이 정수일 때는 폴리노미알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라게어 폴리노미알입니다. 그러면 쿤머 u는 뭐냐? 이거는 엄청 복잡하죠. 이건 뭐 감마 펑션도 나오고 이 펑션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감마라는 오일러 콘스탄트도 나오고 이거는 뭔가 굉장히 복잡한 함수가 됩니다. 근데 이걸 그림을 그려보면은 그림은 그냥 멀쩡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잠깐 이런 것이 그 라게 폴리노미알의 라게 이퀘이션의 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갑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냥 정리를 합니다. 라게어 폴리노미알 있습니다. 이것도 오소고날한 폴리노미알입니다. 그 오소고날한 걸 우리가 정의하려면 인너 프로덕트를 정의해야 되는데 그 인너 프로덕트는 두 함수를 서로 곱해가지고 exponential 마이너스 x를 곱한 다음에 0에서 무한대까지 이제 적분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라게어 폴리노미알이 오소고날리티가 성립하는 인너 프로덕트가 되는 거죠. 르장드르 폴리노미알 맥 로드리게스가 이제 그 개발한 포뮬러가 이렇습니다. 이렇게 해도 르장드르 폴리노미알을 얻을 수가 있고 이렇게 해서도 라게어 폴리노미알을 얻을 수가 있다. 이제 이런 결과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라플라스 트랜스폼의 미분과 적분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습니다.